옥시데이션으로 이렇게 분해되어지는 것을 되고요. 그 결과 불분자의 ATP와 그 다음에 불분자의 NADH가 생성됩니다. 그 NADH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사이토плазm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로 글라이콜리시스. 그 다음에 만들어진 NADH는 나이트로크로미디아로 들어가서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에 사용되고 그 결과 ATP의 생성에 필요한 정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옥시데이션이 되어지면 자기는 뭐로 바뀌나요? 자기는 NAD 플러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 ATP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NAD 플러스를 리조너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합이 얼마나 했냐면 10마이크로 몰라 정도로 세포 내에 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생하냐면 만약에 글라이콜리시스가 막 이제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막 사용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옥시전이라고 하는 엘렉트론 억셉터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NADH를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다시 NAD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멈춰서게끔 되어주면 이 토탈 어마운트 결정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시 셧다운. 산소가 있을 때 사용되고 있는 H가 생성되는 이 프로세스 셧다운 되어지만 이 프로세스 셧다운. 그냥 모든 게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부족하나마 이 프로세스를 계속 돌려야죠. 왜? ATP를 만들어야죠. 왜? 그래야지만 머슬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프로세스가 이거하고 결벽이 있어야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계속 돌아야죠. 그 프로세스를 뭐라고 해요? 포멘테이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산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T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라이콜리시스. 그럼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나요? 락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가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다. 다음대로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가 되어지는 인덕션 프로세스가 커플링되어져 있다. 이게 퍼멘테이션. 우리 뭐가 있으면 퍼멘테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생성돼? NAD 플러스가 생성됩니다. 오노가 뭐니까? 오노가 NADH입니다. NADH 이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얘가 리제너레이션 되어집니다. 그럼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거 락테이트가 축적되네요. 그래서 머슬 근육을 심하게 가입하게끔 되어지면 산소의 공급이 딸리게끔 되어지고 ATP를 부족하다가 머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이오스 헤드가 콘포메이션 바꿔가지고 머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퍼멘테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진다는 대로 그러니까 머슬 셀에 락테이트가 축적됩니다. 또 같은 프로세스가 있어가냐면 캔서 셀에서 일어난다. 캔서 셀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는 분열돼요. 셀 디비전은 왕성하게 일어나. 근데 그거에 버금가게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디비전은 셀은 막 분열되는데 셀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어야 분열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 분열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 산소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순간 어떻게 디포스포레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디비전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포멘테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라이콜리시스는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 왜냐하면 캔서 셀에는 글루코즈 업테이크 왕성히 진행되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글루코즈의 그 포스포리레이션 프로세스도 왕성하게 일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니까 이 프로세스 계속 진행되어야만 되겠지. 그러니까 캔서 셀에도 락테이트가
완전 문제야. 캔서셀 입장에서 도입되어지면 세포 안에 락테이트가 축적되어지면 세포의 pH가 7.4로 하는 에스티카이프 되어지는데 에스티카이프 되어져. 그러면 세포가 죽잖아. 캔서셀 입장에서 어떻게 해? 그래서 캔서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락테이트를 바깥으로 펌프다운 시켜. 그래서 캔서 조직을 도입되면 캔서 셀이 인트라셀러 pH가 에스티카인 게 아니라 바깥쪽 인트라셀러 바깥쪽에 pH가 에스티카. 그런데 이거 먹으면 SN이고 얘가 엑스트라셀러 메이트릭스야. 이쪽에 SDK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pH가 SDK이란 말이야. 이거 잘 모르면 나노 무슨 파트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어떤 드로우를 붙였어. 그런 다음에 그 드로우가 밀리되어지는 게 pH 디펜던트 밀리자는 디자인이었어. 이 에스티카 pH도 드로우가 밀리될 수 있도록 했어. 약간 주장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줄 알아. 그치? 생화학자를 모르는 사람 사실은 그 드로우가 어디서 터져?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터져.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알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 생각 얘기하고 생각하면 여러 생각하고 말고 나하고 그냥 대충 한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배워왔잖아. 내가 아무 필요 없어. 아무것도 그냥 거기에 있는 무슨 철학책 있는 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확인하고 개발하고 뭔가를 진짜로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하려고 치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치면 디테일하다. 메타볼리즘 메커니즘에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화학이나 다른 과목 마찬가지. 그러니까 피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학교 때 불사책 외우듯이 그냥 넣었다 뺐다 한번 해봤자 여기서 학점 잘 나왔어. 근데 딴 데 가면 아무 수가 없어. 누구 잘 맞아. 여기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거 가지고 명함 내릴 데가 없어. 요즘에는 너무 잘해. 그리고 와가지고 무슨 명함을 가지고 옛날처럼 나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나 버틸 수 있어. 충분히 망설임 말씀. 뭘 알아야 되면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데 디테일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운영을 할 수 있어. 지금 다른 분도 마찬가지야. 2학년 사람들 마찬가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2학년 때 놀아서 2학년 때도 공부하잖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전문성을 확보해 가야죠. 그냥 모든 거에 다 잘해 해봤자 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스 이제 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해가는 과정이야. 크게 두 개의 페이스로 두인데 하나가 프리퍼러티브 페이스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페이어 페이스라고 합니다. 토탈 10개의 그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패스웨이야. 그래서 글루코스로부터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도입되어지면 우리가 봤었던 포스톨레이트 인터미디에이트들이 포스테이트로 갔으면 서마 비에드로 디노스 상태로 맞춘 상태로 지금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물질들 속에서 에너지를 이제 ATP한테 줘서 ATP를 만드는 소위 말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포스톨레이트를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ATP가 만들어져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NADH도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ATP라고 리듀스 인티그로티 NADH가 어디서 만들어져? 사이토plazm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그 프리퍼러티브 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글루코즈가 포스포릴레이션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ATP가 들어와서 글루코즈가 두 개의 글라이셀알데히드 포스페이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는 두 개의 ATP의 투자가 되고 인베스트먼트가 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글루코즈의 두 개의 ATP로부터 에너지를 투자받아서 글라이셀 알데히드 포스페이트 중분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된 에너지를 이제 내가 회수해야 돼. 그 회수하는 프로세스가 다음 페이스야. 페이오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글라이셀 3포스페이트 한 분자로부터 파이루베이트까지 분해되는 과정에 NADH 하나하고 ATP가 두 개가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글루코즈 하나로부터 글라이셀 알데히드가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글루코즈 한 분자로부터는 이 페이오 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NADH와 네 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인베스트먼트가 두 개가 돼서 네트로 돌진되면 두 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글루코즈 한 분자로부터 파이루베이트 두 분자가 되는 과정에 두 개의 ATP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리레이션 결과물 그 다음에 NADH가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파이루베이트는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돼 여기서 어디 파이루베이트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되어서 여기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세틸코에이는 사이트레이스 사이클을 거쳐서 오스테이트 포스포리레이션을 거쳐서 ATP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한 분자가 이렇게 해서 사이토돌에서 파이루베이트 바뀌어지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트레이스 사이클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오스테이트 포스포리레이션을 거치면 30에서 32개의 ATP를 만들 수 있어요. 글루코즈 한 분자.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이토돌에 있는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 NADH 형태로 들어올 수 있으면 32개의 ATP를 만들고 어디서 만들어진 NADH와 함께 이게 NADH가 여기 들어올 때 FADH2로 들어오면 NADH2로 들어오면 32개의 ATP FADH2의 형태로 바뀌어져서 들어오게끔 되어지면 32개의 ATP를 만듭니다. 하여튼간에 글루코즈가 사이토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만큼의 ATP를 만들게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이 시대에 멈췄겠죠. 네. 그러면 뭐가 해야 돼? 여기서 봤어. 이 퍼멘테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돼. 그래서 어네어로빅 컨디션에서는 퍼멘테이션이 이루어지고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글루코즈 한 분자가 이렇게 왔다가 NADH가 얼마 갈까? 그 다음에 NH 디제너레이션 되고 두 개의 ATP가 만들어내 퍼멘테이션 되어지면 글루코즈 한 분자로부터 몇 개의 ATP가 만들어? 두 개뿐이 아니야. 여기를 가는 것보다 훨씬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슬 운동에서의 바이오스 해줄 ATP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돌아가겠지. 이걸 채워주는 거지. 그만큼 채워준다고 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못 간다고 치면 그만큼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악성이 들어가지고 말이겠지. 그러면 락테이트 레벨이 계속 축적되죠.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는 우리 몸 안에서는 락테이트의 퍼멘테이션이 일어나지만 그런 파이루베이트가 다른 이스트라든지 다른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안에서는 이런 어네어로빅한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사이드 프로덕트로 락테이트 대신에 에탄올을 만들어든지 뷰탄올을 만들어든지 그 다음에 프로포놀을 만들어든지 그런 다양한 퍼멘테이션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뭐에다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 마이크로오르가니즘을 구해가지고 배양합니다. 퍼멘테이션 일부를 많이 도시게끔 되어지면 구태여 육탄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합성할 필요 없이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이용해서 육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이용해가지고 암노산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바이오로처 프로덕트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엔지니어링, CJ 바이오에서입니다. 여러분들 휴식하는 분들은 뭐 하냐면 여기 있는 글루코즈가 에너지로 포대에 쌓아가지고 나가는 데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좋아요. 하여튼 그런 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서 퍼멘테이션 프로덕트가 여러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락테이트 레퍼멘트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을 보게 되면 전체 프로세스가 뭐냐면 이 글라이콜리시스의 전체 프로세스가 델타 G 다운이 마이너스 85kJ 정도예요. 그래서 10개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지만 전체로 모의되어지면 바로 그 터모다이나믹하게 T소로 만들었었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프리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스판테이너스 프로세스처럼 여러 가지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글라이콜리시스를 아까 봤지만 거기서 보이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포스포릴레이션 된 인터미디에이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인터미디에이트가 글라이콜리시스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는 것이 먼저 포스페이트 그룹이 네가티브 포스페이트 그룹 때문에 지금 글라이콜리시스의 모든 인터미디에이트가 네가티브 차지가 되고 있어. 그래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되어지면 이 포스페이트 때문에 네가티브 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뉴트럴 하면 바깥으로 금방 디퓨즈아웃 되어지는데 네가티브 차지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세포가 세포를 넣어주면 네가티브 차징이 되어지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여기서부터 있는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 다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어요. 하이브레이트 전까지 다 네가티브 차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징이 가지고 빠져나가자. 그래서 멤브레인이 하이드로포 멤브레인 차징된 스페이스가 쉽게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어디서 나오겠죠?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토콘드리아 바깥쪽 사이토솔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사이토솔. 근데 사이토솔에서는 어느 순간이 되어지겠는데 바깥으로 디퓨즈아웃 되어지고 차지가 유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네가티브 차지를 도입시킴으로써 사이토솔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네가티브 차지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엔zymatic한 conversion metabolic energy. 무슨 얘기냐면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high energy phosphorylate compound부터 AT가 생성되고 있어. 메타볼릭 에너지가 컨버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릴레이트 되어져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포스포릴레이트 컴파운드부터 AT가 만들어질 수 있어. 포스포릴레이트 컴파운드부터 ATP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뭐야? 에너지 컨버전이 발생되죠. 그게 원스 비스포스포 기고 또 다른 하나가 포스포에너 다이브레이터. 그 에너지 컨텐츠가 높은 포스포리레이트 컴파운드부터 ATP가 생성되는 자 있어. 그때 에너지 메타볼릭 에너지의 그 컨버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스페시피시티 오브 엔자임 리액션이야. 여기 지금 제공하고 있는 10개의 엔자임들 브레이킹 되어지면 액티브 사이트에 그 포스포릴레이트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사이트가 그럼으로써 스페시픽한 반응이 나옵니다. 왜 스페시픽한 반응이 전에 세포 안에서 이거 말고 무수히 많은 반응이 엔자임에 의해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 근데 그 엔자임은 다 모여야 된다는 거죠. 액티브와 서브스트레이트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스페시피스트가 중요하고 스페시피스트를 안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특성. 그런 의미에서 포스포릴레이트 컴파운드가 그런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에 브레이크 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스포릴레이트 인터미디에이트가 글라이콜리시스에서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반응의 첫 번째 스텝부터 하나씩 보려고 첫 번째 있는 스텝이 뭐냐면 그 글루코즈의 포스포릴레이션. 글루코즈가 세포 바깥에서 블라드에서부터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고 시작. 그러면 글루코즈를 제일 먼저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바깥으로 디퓨즈하고 됩니다. 그때 작용하는 요소가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요소이고 이 헥소카이네이즈에 의해서
ATP로부터 포스페이트 그룹이 이제 트랜스퍼가 되게 됩니다. 스텝이야. 이 스텝은 글라이콜리시스 10개의 스텝 중에서 일리버시블 스텝에 해당돼요. 헥소카이네이즈에 일리버시블 파브롬 퀴즈에 해당되는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리버시블 리액션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세 개가 있어. 자, 헥소카이네이즈는 이렇게 ATP로부터 포스페이트 그룹을 받아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거고, 요 델타 G 프라임, 이 프라임 닷은 나는 16kJ 몰이고, 기본적으로 일리버시블한 스텝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글루코즈를 세포내에 트래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ATP를 에너지원스에 분배해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르가니즘 안에는 조직에 따라서 헥소카이네이즈의 여러 개의 아이소폼이 있어. 헥소카이네이즈 1, 2, 3, 4가 있어. 이 중에 헥소카이네이즈 4는 뭐라고 하냐면 글루코카이네이즈라고 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리버에 존재. 그래서 리버에서 이제 블라드에 있는 글루코즈를 업테이크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 블라드에 있는 블라드 글루코즈를 리버로 업테이크해서 리버에 지금 뭐를 만드냐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해야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이 리버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리버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로 말하는 중요한 조직이야.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포레인 케미칼을 흡수했어. 거기 평소 흡수하던 여러분이 술을 먹던 아니면 거기 약을 먹던 뭐하든 간에 케미칼이 들어오면 그 케미칼을 다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제노바이오틱스. 그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 포레인 케미칼들을 다 누군가 하는 이야기야. 걔는 일단 들어오면 걔 무슨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2차적으로 가냐면 리버에 가가지고 디탁스케이션이 되거든요. 리버에서 이 구조가 하이드로필릭하게 바뀌어 OH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어주고 추가적인 모디파이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키드니를 통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스크리션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리버라고 하는 조직은 이러한 제노바이오틱스를 디탁스피케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되게 대표적인 캐릭터.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그 리버라고 하는 조직은 그 특별하게 그 패트의 디퓨전 센터라고 있어요. 패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까지도 그 저장하고 합성하고 그 에너지에 필요한 뉴트리언트를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하고 디스트리뷰트하는 매우 중요한 메타볼리 센터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리버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우리 몸 안에 블라드 안에 글루코즈 레벨이 너무 정상적인 레벨을 얼마 정도 해주면 되냐면 한 4.5 밀리몰라 정도의 레벨이 유지되어 있어야지. 근데 이거보다 높게끔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췌장, 팬크리아스에서부터 인슐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면 인슐린이 여기 와가지고 리버에 와가지고 리셉터와 자극하게끔 되어지면 리버에서 글루코즈의 트랜스포터의 반응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즈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지거든. 그럼 글루코즈가 이제 포스포리레이션 되면서 여기서는 분해되는 게 아니라 합성이 되는 거죠. 그때 리버에 존재하는 글루코즈의 포스포리레이션 반응은 글루코카이네이즈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글루코즈에 대한 Km 값이 굉장히 글루코즈에 대한 Km 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리버에 글루코즈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만 작동돼요. 리버에서는 주로 에너지원을 뭐로 쓰냐면 팻을 써. 글루코즈도 사용되지만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팻을 많이 사용하는 데거든. 그래서 리버에서는 팻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글루코즈는 이렇게 합성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
라지 글루코즈의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리버에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글루코카이네이즈는 일종의 글루코즈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농도가 높을 때만 작동돼요. 그래서 그런 레벨을 알 수 있고 또 흥미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캔서 셀은 유난히 저 헥소카이네이즈의 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한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소폼으로 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글루코즈를 받으면 무조건 자기 에너지 먹었어요. 캔서 셀과 노마 셀의 차이점은 뭐냐면 캔서 셀 이름은 컴피티. 그래서 영양분이 있으면 노마 셀 대비 캔서 셀이 더 쉽게 영양분질을 업테이크 하자마자 포스폴레이션 시켜서 빠져나가는 업테이크가 캔서 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글라이코시스의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지 셀들이 되어지고 에스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헥소카이네이즈 캔서 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 조직이나 셀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아이소폼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특징. 다른 건 일단은 다 아는 얘기고, 이거는 그 일리버시브럴 스테이트. 그래서 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페이버럴한 두 번째 있는 반응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포스포 헥소스 아이소머라이제이션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알도스가 키토스로 되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반응이에요. 델타 프라임 1.7이어가지고 아주 그 레드리 리버스랑 그런 가역적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알도스가 키토스로 되어지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반응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뭐냐면 N-다이올이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사용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제네럴 에시드 동시에 베이스로 작용하는 캐탈리스트가 작동되고 있어. 이것은 그런 프로세스야. 나중에 한번 보면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베이스로 쓰여져 있는 글루타메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글루타메이트가 프로톤을 엑스트랙션하는 베이스로 작용하고 이쪽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프로톤을 도네이션하는 에시드로 작용되고 있어. 같은 아미노산의 프로토네이션 되어진 차이에 의해서 베이스 작동되고 제가 에시드 작용되어집니다. 그러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되어지고 리노팅이 이루어질 뿐되고 글루타메이트가 베이스로 작용해가지고 두 번째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전을 엑스트랙트해.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 에놀이 만들어져. N-다이올이라고 하는데 N-다이올이 N-다이올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다이올이라고 하는 카본과 카본 바로 옆에 두고 옥시젠 두 개가 들어가고 하이드로신 물이 두 개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떠나는 물이야지 암수를 높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올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H가 뭐로 작용하는 건 제너럴 에시드 작용하게 되어져서 엘렉트론 싱크가 발생합니다.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BH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가 에시드 작용하게 되어져서 엘렉트론 싱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키톤이 만들어져. 그래서 알데하이드로부터 키톤으로의 아이소모레이션이 된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액티브 사이트의 아미노산이 처음에는 에시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스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라토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되어지고 융크로즈가 발생하겠군요. 그러면 융크로즈 6-포스페이트가 플라토스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 반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플라토스 6-포스페이트가 플라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지는 반응이야. 이 반응은 ATP로부터 포스페이트를 제공받는 또는 인베스트하는 스텝이야. ATP가 스프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스텝은 일리버스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일리버스라는 스텝이 뭐냐면 PFK1에 의한 그래서
6-포스페이트가 1,6-비스포스페이트로 추가적으로 에너자이즈 되어지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 프로세스도 이게 만들어진 일단 이 반응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플라토 1,6-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지면 얘는 커미티드 된 인터미디 어디에? 일단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무조건 글라이콜리시스로 가야지 합니다. 그 전에 있는 플라토 6-포스페이트다. 그리고 6-포스페이트는 글라이콜리시스 하지 않고 딴 데 빠질 수 있어요. 글라이콜리시 생합성을 이용될 수 있고 깡이 이용될 수 있는데 플라토 1,6-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면 이 프로덕트는 커미티드 글라이콜리시스 무조건 글라이콜리시스로 가야지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모레이라고 볼 수 있어. 그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플라토 1,6-비스포스페이트는 글라이콜리시스에 커미티드 되어 있는 인터미디에이트입니다. ATP를 활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고 그 결과 일리버스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엔자임은 액티버티가 레귤레이션이 되어 있어. Far from equilibrium state, equilibrium 리액션이 컨트롤되는 방법, 서브스테이트나 프로덕트의 레벨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엔자임 액티버티를 컨트롤하는 거죠. 엔자임 액티버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 그다음 또 뭐가 있어? 그다음에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포스포레이션 같은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진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의 상대적인 양을 가지고 방향성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는 엔자임의 활성을 컨트롤해 가지고 반응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반응을 셧다운 시키는지 아니면 제어하는지 하는. 그런 거잖아. 얘는 다 마찬가지야. 이런 레귤레이션이 다 있잖아. 어떤 거는 포스포레이션이 되어지고 어떤 거는 알로스테리칼 레귤레이션이 되어지고. PFK가 그런 레귤레이션이 꽤 잘 일어나는 엔자임이야. 그래서 만약에 체내에 세포 내에 ATP 레벨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ADP나 아니면 AMP 레벨이 높다든지 하면 그럼 PFK 액티비티가 높아지겠는데 반대로 ATP의 레벨이 높다든지 그러니까 충분해. 그럼 글라이콜리시스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어. 아니면 fatty acid의 레벨이 높다든지 세포 내에 글루코즈 이외에 에너지 소스가 충분해. 이럴 경우에는 PFK 액티비티가 알로스테리칼이 이니비션. 그래서 그와 같은 알로스테리칼 레귤레이션을 경험하는 엔자임 중에 하나. 엑소카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PFK가 그런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그런 엔자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은 플라톤 1,6-비스포스페이트가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두 개로 잘려져. 그래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다이아스라이다이스 포스페이트로 잘려지겠군요. 그래서 이게 칼리베이트로 가기 위해서 6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컴파운드가 3개짜리로 분리되어지는 프로세스.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꽤 많이 노출되는 프로세스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분리되어진 물질들이 에너지틱하게 불안정하다는 거야.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걔가 안정화될 때 많은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해? 에어로페이스에서부터 ATP를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돌레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둘로 갈라지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읽어보는데, 이 반응이 역반응이 알돌 컨덴세이션 반응이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애니멀, 플랜트, 펑럴, 어떤 박테리아, 알돌레이즈가 각각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크리비지 리액션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틱한 리ኳ이어먼트가 커. 그러니까 unfavorable 프로세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진행되어져서 이렇게 글라이세놀 알데하이드 스피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갭으로부터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패스웨이에서부터 이 프로덕트를 계속 잡아당기고 안 되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는 방법은 계속 잡아당기고 있던 되었으면 내일까지 프라임이 연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액츄얼 리액션을 페이버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 자트 프라임이 플러스의 값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얘기한 다음 스텝에 의해서 페어 페이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 메커니즘을 도입되어지면 알콜레이즈 메커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시프트 베이스 포메이션. 이 시프트 베이스 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지만 되는 레이션이야. 그러면 알데하이드가 있고 여기에 아민이 가서 작용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런 반응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R와 COH와 H와 NH R와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틱한 조건이 되어지고 베이스가 처리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페네트론이 OH 되어지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에시드가 인젝션 되어지고 이쪽에 베이스가 인젝션 되어지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OH가 바깥으로 하이드레이션 프로토네이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형태로 바깥쪽으로 디하이드레이션 되어지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R, C, N, R, Y. 이게 인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하고 아민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알데하이드와 아민이 반응하게끔 되어지면 그 결과물이 C, N, 더블 본드인 인민이 만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쉬프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쉬프트 베이스가 많은 엔자임 리액션의 인터미디에이트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민이 존재하게끔 되어지고 그 아민을 통해 가지고 알데하이드를 픽스시켜주는 프로세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둬야지만 되는 리액션이야. 생화학에서 유학에서 진행해서. 그러면 여기서 C와 N의 본드가 만들어졌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인덕션이 되어져 있는 CN, 싱글 본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카본과 카본이 만들어진 방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스몰 모레큘에서부터 라지 모레큘을 만들어 생명체 유지되는 치면 뭐가 돼야 돼? 카본 본드가 만들어져요. 가장 안좋아하는 본드. 다음에 많이 만들어지는 본드가 CN 본드야. 그래서 CN 본드가 만들어지는 리액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도입되어지면 그 반응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 봐라. 여기 있는 키톤의 알데하이드 그룹과 아민에 있는 라이신에 있는 아민 그룹이 반응하게 되어져. 이렇게 프로토네이션 됐다가 그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 되어지면서 이게 쉬프트 베이스가 만들어졌네. 쉬프트 베이스가 만들어진 상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베이스의 작용에 의하면 이게 엘렉트론 싱크가 발생하게끔 되어져서 그 결과 글라이세랄 스리포스페이트가 빠져나옵니다. 엘렉트론 싱크가 왜 누가 배우고 있냐? 잘 배우고 있냐? 왜 엘렉트론 싱크가 발생하냐? 여기 모레큘 안에 있는 엘레멘트들 사이에 가장 안정한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리화학의 반응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각 엘레멘트의 특성들에 따라서 전자들이 이동돼요. 왜? 모레큘 안에 일렉트론을
하기 위해서. 왜 필요해요? 난 모르지만. 저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야. 그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열번 프로덕트가 전자를 골고루 하게끔 돼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라이스 모레큐리 여기 있는 카본을 더블 본을 잡아내고 있어요. 엘렉트론이 취해서. 그 다음에 엘렉트론이 쭉 이동되어져 가지고 간 과정에 크리비지가 발생합니다. 크리비지를 위한 말이 아니야. 크리비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모레큐의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엘렉트론을 움직여 가는 과정에 크리비지가 발생하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프로덕트 글라이셀 아이라이스 리포스 게임이 만들어 나왔어. 그런 다음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시스페이스를 분해시키고 다시 CO 더블 번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로덕트가 만들어 나와. 다이아스 글라이셀 포스페이트. 그러면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트라이오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모레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쉽게 글라이셀 아이라이스 포스페이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반응은 거의 리버스블한 반응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돼? 계속 그 다음 스텝도 얘기하겠지만 페어페이스 계속 사용되게 되니까 이 기름을 어디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못 외웠나? 샤틀리에 원이라고 배웠어.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쪽으로 평형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거 같은 경우 그쪽이 빠져나가게끔 되어지면 그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왜? 왜? 항상 화학 반응은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일정한 레이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프로덕트 빠져나갔으면 모두 채워가게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글라이셀 3포스페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어스 포스페이트가 아이소모레이스에 의해서 이제 컨버전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갭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갭이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가운데 잘려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갭까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이거냐면 이제 페이어 페이스에 들어가죠. 페이어 페이스. 이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재미있는 반응이에요. 뭐가 재미있는 거냐면 글라이셀 알데하이드가 이노게닉 포스페이트를 받아서 나이포스페이트, 비스포스페이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뇌를 리버스도 한데 그 결과 하이 에너지 포스포레이트 컴파운드가 만들어졌어요. 요때에 무슨 반응이 하게끔 되어지냐면 첫째가 이게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NADH가 만들어지는 전자를 받은 프로세스야. 그래서 작년 부담순되어서 일반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다.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알데하이드가 카복실릭 에스트가 되어지면서 이게 포스포안하이드로스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알데하이드가 카복실릭 에스트가 되어지는 것 옥시데이션이야. 옥시데이션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 엘렉트론이 여기로 넘어오게끔 되어집니다. 글라이콜리스에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 스텝입니다. 그룹 한 분자가 두 개의 글라이셀 스테이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다니까 이 반응이 두 번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부터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반응은 이노게닉 포스페이트가 직접 들어와서 작용합니다. 이노게닉 포스페이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포스페이트 그룹은 AT4 아니면 하이에너지 컴파운드 이렇게 포스페이트가 제공됐잖아. 트랜스포스포레이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많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노게이트 포스페이트가 직접 작용하게끔 되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반응이다. 이게
흥미로운 프로세스예요. 자, 이제 그 반응은 글라이콜리스에서부터 ATP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고, 글라이콜리스에서 첫 번째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인베스트먼트한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옥시데이션이 되어서 NADH가 만들어집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액티브 사이트의 시스테인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메커니즘 상에서는. 자, 메커니즘 상에서 이 엔자임은 액티브 사이트의 시스테인이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 있는 시스테인은 pKa 값이 8이 아니라 5.5야. 그게 뭐냐면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스테인이 솔루션 상태에 있을 때 pKa는 뭐니? 그 pH에서 이 시스테인이라는 모레군이 해피 디스오시에이션 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걔를 갖다가 액티브 사이트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pKa는 pH가 5.5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pH가 요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요 시스템은 훨씬 더 잘 프로톤을 내려준다는 거야. 근데 얘가 피지올로지가 pH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니? 프로톤이 없는 상태로 존재해. 왜? pK 값이 낮기 때문에. 훨씬 어렸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시스테인이 에스틱한, 이게 pK 값이 5.5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테인이 뭐냐면 네가티브 루치 안 되겠어. 프로톤이 내놓은 상태로 존재해. 어디서? 피지올로지가 pH 7.4. 거기에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설퍼가 뉴클레어 파일로 작동하게끔 되죠. 그러면 알데하이드의 이 설퍼가 다시 목욕하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이오헤미 아세탈을 만들게끔 되어져. 그런 다음에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NAD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하이드로젠과 전자가 이동하게끔 돼요. 그래서 NADH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다이오에스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NADH가 액티브 사이트에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오고 거기에 뭐가 채워지냐면 NAD 플러스가 채워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리듀스 이퀴valent가 두 개 있어. NADH와 FADH. NAD 플러스가 FAD. 하나는 리버스블하게 디하이드로젠을 결합한다고 해서 그렇지. 붙었다가 빠져나왔다가 붙었다 빠져나왔다를 자유자재로 FAD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게 그 액티브 사이트가 딱 스탑되어 있어. 얘는 봐봐. 리덕션 된 다음에 빠져나와. 그런 다음에 NAD 플러스가 가서 거기에 채워.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이 일어나냐면 이노게닉 포스페이트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다이오에스터를 눌러줘.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포스페이트 그룹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다이오에스터 본드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포로리시스 이렇게 포스페이트 그룹에 와가지고 케미칼 본드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럼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니? 다이오에스터가 포스페이트 그룹에 의해 가지고 끊어져 가지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포스포릴레이티드 본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포스포릴레이티드 컴파운드가 됐어. 안 됐죠? 포스포릴레이션이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야? 다이오에스터라고 하는 하이 에너지 본드가 포스페이트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도 에너지 컨택트 높은 본드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본드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에너지가 본드의 형태를 바꾸면서 익스체인지 되고 다이오에스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이게 포스페이트에 의한 에스터 형태로 포스포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원스 이 비스포스트 그리세레이트가 빠져나오게끔 돼
이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이거는 좀 얼마 안 된다. 뭐에서 얘기했던 이거 옛날에 헤모글로빈에 EPG가 결합한다고 했어. EPG가 결합하면 그 헤모글로빈의 산소에 대한 어필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상황이냐면 하이폭시아 아니면 하이티브드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 산소의 종류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라이콜리스만 돌아간다. 그러면 왜냐하면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원스 비스코스테이트가 모두 발생되거든. 그럼 얘가 어딘가? 거기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가서 결합하게 되어지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대한 어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쉽게 늘릴 수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원시 비스코스코그리스레이트가 빠져나와 있고 되어주고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는 원래 상태로 리제너레이션 되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 비스코스코그리스레이트로부터 ATP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의 서브스트레이트 포스포릴레이션 첫 번째 스테이트.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릴레이션에 하이에너지 인터미디에이트 두 개 있어. 하나가 원시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있고 두 번째가 나중에 얘기하는 포스포릴레이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두 개의 하이에너지 포스포릴레이트 컴파운드부터 ATP가 만들어진 거야. 그때 서브스트레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의 서브스트레이트는 하이에너지 서브스트레이트 두 가지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이 반응은 델타 Z 나트 프라임 마이너스 8.8kg 정도 커져. 근데 왜 이거 표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당연히 이거 유니버스라고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응이 이 앞쪽에 있는 반응이었어. 이 반응하고 같이 커플링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약간 언페이버러블한 그 에너지를 이쪽에서부터 보상하게 한 상태야. 그래서 그 두 반응이 이제 거의 같은 맥락에서 특별해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TP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그 반응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 서브스트레이트는 레벨 포스포릴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원시 비스포스포릴레이트가 하이에너지 컴파운드였고,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카이네이즈.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모레큐 사이에서 포스페이트 그룹을 전달시켜주는데 작용하는 효소들을 리버스블의 그 이유는 뭐냐면 델타 자투가 마이너스 네가티브라고 해서 또 앞에 반응하고 스프링되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거의 리버스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가 뭐냐면 포스페이트 그룹의 마이그레이션 3포스포그리세레이트부터 2포스포그리세레이트가 되어지는 반응이에요. 여기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이제 그 다음 몰라이즈가 되는 포스포에는 마이그레이트로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이 3번에서 또 2번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근데 요 3번보다 2번에 위치하는 거가 에너제틱하리 뭐 페이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뮤테이트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그때 액티브 사이트에서 포스포 히스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건데 메커니즘으로 그걸 이야기할게. 여기에 있는 요 뮤테이트는 히스틴이 포스포릴레이션 되어져 있는 상태로 엔자임 자체의 존재, 액티브 사이트 히스틴이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는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뮤테이트의 3포스포그리세레이트가 오일되어지면 포스페이트 그룹이 또 다른 히스틴에다가 히스티딘이 또 다른 히스티딘에 의해 가지고 제너럴 베이스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룹을 두 번째 포지션으로 전달시키고 세 번째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끔 되어져서 익스체인지가 됩니다.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포스포릴레이트 되어지는 히스틴이 항상 존재하게끔 되어지고 3포스페이트가 오게끔 되어지면 두 포지션은 자기의 포스페이트를 제공하고 3포지션으로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엔자임은 포스포릴레이션 된 히스틴을 액티브 사이트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이 맞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봐봐. 이게, 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 무슨 반응이 일어나지면 되냐면, 이게 포스퍼에는 파이루베이트가 되려고 치면, 여기에 있는 H하고 OH가 빠져나오는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 나타나야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해야지만 안 돼?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렇게 그 포스퍼에는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게끔 되거나, 근데, 2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이 2포스포글리세레이트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여기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입장에서는, 여기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입장에서는 PEP로 같이 포스페이트 포스파이는 파이루베이트를 비교할 수가 없어. 디하이드레이션이 여기서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끔 되어지냐면 이쪽 포지션에 OH가 더 도입되어져요. 근데 지금 PE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또 모레큐 자체가 불안정. 그래서 2 포지션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룹을 PEP로 운반시키는 거예요. 3 포지션에 그걸 위치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2번 포지션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에놀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포스파이는 파이루베이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스페이트 그룹을 ADP로 전달하는 두 번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게끔 돼. 이게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면 에놀 구조잖아. 에놀 구조로부터 여기 있는 히토폼으로 토토모라이제이션을 내가 들어갔었지. 모레큐 안에서의 프로톤의 이동에 의해서 더 안정한 폼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 있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의 경우에는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부터 디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레이션으로 포스페이트가 빠져나올 때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 히토폼까지. 근데 3 포지션에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부터 2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포스페이트를 이동시켜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 왜? 이게 에너제틱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에놀 폼에서부터 키토폼으로 바뀌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고 있는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파이루베이트 포메이션 반응은 PEP로부터 포스페이트 그룹을 제공받는 두 번째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레이션 반응이고 그 결과물인 그 파이루베이트 에놀 폼으로 히토폼으로 바뀌어지는 토트모라이제이션이 진행될 수 있어. 이걸 훨씬 더 안정한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고 훨씬 페이로우하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반응이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에 의한 이데오스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라이콜리시스가 완성되겠습니다. 그 지금 거기 얘기했었던 내용이 여기 쭉 설명되어 있어. 참고해서 마빈바나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 액티브 사이트의 특정한 암호사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오버올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되어지게끔 되면 글루코즈가 2개 파이루베이트가 되면서 2개 NADH가 만들어지고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사이토존에 일어나고 있는 10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에 자기가 하는 엔자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멀티 엔자임 컴플렉스를 존재해. 멀티 엔자임 컴플렉스를 존재하면 그건 뭐냐면 만들어진 프로다크가 다음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는
근데 엔자임으로부터 프로덕트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다른 엔자임을 만날 필요 없어. 엔자임이 서로 컴플렉스 문제가 되어지면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곧바로 다음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로 곧바로 이용될 수 있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스트레이트 채널이었어. 그래서 모레이클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디퓨전에서 만났다가 하는 그런 이네피션 프로세스가 엔자임들이 많은 경우에 같이 멀티메리칼 상태를 존재함으로써 서비스 최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타이트 레귤레이션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로빅한 상태는 주로부터 인풋 상분자가 옥세이트 포스폴레이션까지 가입되어지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데어로빅한 조건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포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활성화를 컨트롤을 밀어줘서 세포가 필요하고 있는 케미컬 에너지 ATP를 생성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귤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러한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타겟 사이트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다 뭐야? 일리버시블 리액션을 관장하는 엔자임. far from equilibrium state에 놓여 있는 리액션을 도와주고 있는 major regulation site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글라이콜리시스 프로세스야. 여기 보는 것처럼 10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엔자임들 헥소카이네이스,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스,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일리버시블한 스텝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요 옆방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로부터 글루코즈 생합성하는 과정인데 그 세 개의 일리버시블한 스텝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서는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반응이 역반응이 이루어져 있고 그거 이외에 다른 리버시블한 리액션들은 같은 엔자임이 반응의 방향을 컨트롤해. 뭐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레벨을 일리버시블한 스텝은 다른 엔자임으로 리플레이스가 되어 있고 리버시블한 반응, 이어리퀴드에 있는 반응들은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의 레벨이 반응의 방향성을 컨트롤하고 far from equilibrium 상태에 있는 irreversible 리액션에 있는 반응들은 엔자임들이 레귤레이션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다른 엔자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알로스테리카이 레귤레이션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디피케이션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그 반응이 영반응을 컨트롤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프로세스가 다 어디냐면 사이토플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텝인데 글라이콜리시스와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서로 레시프로칼이 레귤레이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쪽은 높다면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높다면 한쪽은 낮아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일리버시블한 리액션에 감행하는 엔자임들이 패스웨이에 익스클루시브한 것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도 얘기하겠지만 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일어나려면 다른 건 다 사이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텝인데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여기 있는 파이브레이트가 포스코에 있는 파이브레이트가 되는 반응에 옥사와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요 반응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 반응이 나이트로젠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한 반응을 나이트로젠에서 일어나게 함으로써 재료자들이 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버시블한 스텝의 엔자임을 관리하는 것과 한 방법, 또 다른 한 방법이 뭐냐면 그 반응 중에 두 개의 패스웨이, 상반응 패스웨이의 특정한 반응을 모감을 스페시fik하게 작동시키게 함으로써 기대와 큐타이 사이클을 하지 않고 큐타이 사이클을 하지 않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캔서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캔서에 대한. 캔서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글루코즈의 업테이크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라이콜리시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헥소카이닌 레벨은 오페라다고 얘기해 있어. 헥소는 나오면 헥소 글루코즈 업테이크는 왕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헥소카이닌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막 발현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왕성하게 막 움직여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셀 디비전 대비 그 디비전된 셀과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풍부하게 하네요. 산소의 공급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디비전이 제대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발생돼? 포멘테이션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펙트, 글라이콜스가 캔서셀에서 아침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이펙트를 뭐라고 하냐면 워먹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 캔서의 글라이콜리시스가 정상적인 세포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하는 이펙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업테이크가 왕성하게 진행되어져 있는 되고 그다음에 엑소카이네이즈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캔서 조직에 보면 세포 주변에 세포 안에 에스카가 안 들어있다. 그것이 캔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캔서 어디 나왔으면 캔서로 잠깐만. 캔서의 캔서의 특징은 뭐냐면 캔서의 특징은 뭐냐면 언컨트롤 디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스 포메이션 여기까지는 튜머들, 웰링턴 튜머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야. 근데 세 번째 메타스타시스 여기까지 나타나요. 여기까지 가면은 튜머 중에서도 이건 베나인 튜머라고 해. 근데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가 있고 되어지고 이건 웰링턴 튜머라고 해. 악성 중에는 되어지고 이 상태는 캔서라고요. 근데 캔서가 되어지게끔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SPH라고 해가지고 세포 안피 SPH가 아니라 세포 바깥쪽에 있는 암 조직 자체가 그 다음에 SPH입니다. 그 다음에 캔서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캔서 살아야 돼요. 살려고 치면 캔서 입장에서는 뉴트리언트도 와야지 산소 공급돼요. 마이크로를 그러니까 캔서 주변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돼요. 그 캔서 주변에 생성되는 혈관을 뭐라고 하면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면 안지오제네시스 새로운 혈관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어지면 혈관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생겼어? 바깥이 스모스 머슬, 안쪽이 엔도세리알 셀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새롭게 혈관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엔도세리알 레이어가 헐고 그게 헐거워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파티클들이 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혈거부 때문이야. 그래서 캔서 주변으로 나노 파티클을 잘 돌 수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EPI Yes Combination and Retention. 그래서 EPI 이펙트를 이용해가지고 나노 파티클을 캔서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예요. 얼마 정도 사이즈냐면 책마다 뭔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 400나노미터 이하 정도 되는 것들은 그 EPR 시스템을 통해서 캔서 조직으로 잘 이동됩니다. 그래서 나노 파티클이나 아니면 캐리어나 약물 전달체를 여러분 분자력에서 만들잖아. 사이즈를 400나노미터 작게 만들어. 큰 부분을 잘 가잖아. 다음 세 번째. 근데 그 캔서 조직 안에 있는 캔서 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튜버 헤테로도가 있어.
그냥 이질성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암 조직인데 처음에는 암세포 하나로 시작해요.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때부터 뭔가 인펙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는 수입 많은 세포 중에 어쩌다 갑자기 한 명이 어떤 이상한 진단을 시작하게 되면 해서 디벨롭션, 컨트롤 디비전, 매스 포메이션, 메타스타시스까지 전까지. 근데 그렇게 디벨롭 되어지는 과정에 튜머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흐트러지는 거죠. 세포가 셀 안에 있어서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다양하고 뭘 튜머가 뭘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암 중심인데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같이 브레스트 캔서에 있는 그 조직을 염색을 하게 되어주면 같은 암 조직인데 거기에 있는 암 세포의 마커 프로테인이나 익스프레션 프로테인들이 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특정한 타겟으로 약물의 기능을 특정한 타겟 프로테인에다가 고정화시키게 되면 그거의 타겟팅되는 몇 개의 세포를 주고 근데 서바이벌 하는 것은 또 이걸 거야. 그래서 드러그 한 종류의 드러그로 이 튜머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개들이 또 이걸 그냥 모든 걸 한꺼번에 없애버려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냥 진짜 수술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 놈들은 제거할 수가 없네. 어떤 조직을 그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튜머 헤트로지먼트를 극복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